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투자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어제의 연장선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냐? 어제는 이제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 그 중에서 유동 비율을 체크를 해야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자, 어제 퇴근하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냥 아예 재무 비율을 활용을 해서 가상의 포트폴리오를 짜고 극단적으로 재무 비율이 나쁜 포트폴리오군, 그리고 반대로 재무 비율이 극단적으로 좋은 포트폴리오군, 이렇게 두 개를 짰을 경우 과연 그 장기적인 성과는 어떻게 나올까? 갑자기 머릿속에 싹 하고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자, 아이디어가 스치면 당연히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제 야근을 했습니다. 자, 재무구조에 따른 장기 투자에 대한 고찰. 오늘은 이 주제로 해서 증시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글 쓰는 데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지만 준비하는데 제법 긴 시간이 들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자, 우리가 그 재무 구조를 분석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간단하게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부채 비율이죠. 어제도 이제 증시 토크에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직접적으로 떠올릴 수 있고, 주식 투자자 아니더라도 이제는 뭐 삼척동자라도 부채 비율이 뭔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을 첫 번째 아이디어로 떠올려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어떻게 했느냐? 자, 부채 비율이 낮은 100개 종목,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100개 종목을 선정을 해서요, 특정 시점에 그 시점까지 공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기준에 맞춰서 짠 다음에 1년 동안 보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수익률이 나오겠죠. 그럼 연환산 수익률 계산을 하고, 그리고 그 1년 뒤에 또다시 기준에 맞춰서 저부채 비율 100종목, 그리고 부채 비율이 높은 100종목을 뽑아서 이거를 또 1년 동안 보유를 한 다음에 수익률을 추적합니다. 그거를 매년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90년 말부터 해서 2016년 말까지 26년간 수익률을 추적을 했습니다. 26년 하면은 4반세기가 넘는 엄청난 기간이죠. 4반세기. 오늘 증시 토크 쓰기 전에요, 제 지인과 얘기를 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왜 전화했어? 그냥 걸었어.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전화를 저한테 한 겁니다. 그냥 걸었대요. 그 노래가 90년대 중반에 나왔으니까 뭐 그런 느낌. 정말 오래된 옛날 일이죠. 자, 90년 말부터 해서 2016년까지 그 데이터를 쭉 정리를 해보니까 뭐 그래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짐작을 하신 것과 같이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채 비율이 낮은 안전한 종목이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보다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요, 제법 컸어요. 자, 지금 화면상의 파란색 선은 파란색 선은 저부채 비율 포트폴리오의 누적 성과고요. 연두색 선은 종합주가지수, 그리고 빨간색 선이 고부채 비율 100종목의 누적 성과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요, 자, 저 부채 비율 포트폴리오의 성과는 26년간 442%, 연 6.7%라는 높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주가지수보다 높은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는 26년간 55.5% 마이너스입니다. 하락했어요. 연 마이너스 3.1%라는 부진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부채 비율 높은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한방이란 게 있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는 분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좋아 하면서 다음에도 이런 종목 하면서 투자를 하시지만 그 다음에는 엄청난 손실이 발생하기도 하죠. 즉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자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이 저의 분석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나 위 자료 같은 경우에는요, IMF 사태처럼 엄청난 금융위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군들의 손실률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러한 영향, 어쨌거나 투자에는 매우 안 좋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 부채 비율이 높은 종목을 피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그 포트폴리오들, 저부채 비율 포트폴리오 100선, 고부채 비율 포트폴리오 100선 26년간의 쪼르륵 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 평균 값을 구해보면요, 저 부채 비율 포트폴리오의 평균 부채 비율은 32%, 그리고 고부채 비율 포트의 평균 부채 비율은 1777%입니다. 엄청나죠. 지금도 이렇게 부채 비율 높은 종목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은근히 많이 노골적으로 좋아하시는 종목들이 저렇게 재무구조가 취약한 종목들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자, 부채 비율로만 연구를 끝내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자, 고유동 비율과 저유동 비율 종목으로 100종목씩 나눠서 한번 수익률을 추적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어제 증시 토크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재무 비율이에요. 그런데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많이 쓰이기보다는 좀 격가지 내지는 보조적으로 분석할 때 사용을 합니다.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다, 그러면은 유동 비율도 한 번 더 체크, 이런 식인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릴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유동 비율, 재무 구조가 안정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요, 고유동 비율 포트폴리오가 저유동 비율 포트폴리오보다 이 장기 성과가 혹시나 역전되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를 했는데 결과를 꺼내봤더니요, 일단 결과 자체는 고유동 비율 포트폴리오의 누적 성과가 더 높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저유동 비율 포트폴리오의 누적 성과는 종합 주가지수보다 낮은 결과를 보여줬어요. 일단 결과 자체만 보면 재무구조 분석할 때 유동 비율 자체만으로도 결과치는 재무구조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고유동 비율 포트폴리오가 높은 성과를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대신에 아까 부채 비율 분석할 때보다 조금 차이점이 있죠. 그것은 부채 비율이 높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 노골적으로 마이너스 손실률이 크게 났는데, 자, 저유동 비율 같은 경우 이게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고 해서 마이너스를 심각하게 만든 게 아니고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지수나 고유동 포트폴리오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이지만요. 자, 이러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유동 비율 자체는 절대적인 우위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유동 비율이 높은 종목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성과를 만들 수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참고로 고유동 비율 포트폴리오의 평균 유동 비율은 1212%, 저유동 비율 포트폴리오의 평균 유동 비율은 51.6%입니다. 자, 최근에 상장 폐지된 S모사, 부도죠. 부도난 S모사 같은 경우 유동 비율이 80%였는데요. 자, 뭐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종목이 말썽을 부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비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재무 비율을 이용한 가상의 포트폴리오 연구에서요. 자, 장기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안전한 재무 비율을 보이는 포트폴리오들이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 비율 같은 경우 아주 압도적이진 않았죠. 특정 기간에는 유동 비율이 낮은 예, 재무 구조가 취약한 종목이 누적 성과가 더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하게 예,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들의 성과가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요, 재무 구조가 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아닙니다. 예, 부채 비율은 확실히 유의미했고 유동 비율은 뭐 중간중간 뭐 자웅을 겨루긴 했지만 어쨌거나 장기적으로는 높은 성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이 두 가지 재무 안정도 지표는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예, 어떤 그 마지막에 최종 확인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투자 지표로 포트폴리오 선정 기준으로 사용하신다면요. 조금 더 큰 의미를 투자에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치 우리가 보글보글 끓이는 김치찌개나 뭐 이렇게 된장찌개 끓일 때 맛이 조금 애매할 때 있죠. 그때 투입하는 게 뭡니까? 바로 조미료. 예, 조미료 착착 치면 예,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무 비율 관련한 지표를 활용하신다면요. 포트폴리오 쫙 뽑은 다음에 여기에 재무 비율 기준으로 해서 이건 부실해 하면 싹 빼버리고 이거 튼튼해 하면은 편입하고 예, 그렇게 활용하시면요. 장기적으로 수익률 곡선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큰 예, 뭐랄까 촉매제 또는 도우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재무 비율에 관한 주제로 심도 있게 다뤄봤습니다. 자, 내일도 좋은 주제로 예, 증시 토크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머릿속에 뭐 생각하는 건 있습니다. 또 빚에 관한 예, 부채에 관한 그런 글을 쓸까 생각 중인데 그건 내일 상황을 보고 한번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항상 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내일도 증시 토크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